자,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이거를 직접 수업 시간에는 못 풀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풀이를 해줄 거니까 알아서 원하는 번호대로 돌려가지고 문제를 이제 한번 풀이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인데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여기는 마찰이 지금 없는 상태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가 수평면 P를 이제 V의 속력으로 통과를 하고 수평선 Q에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과 또는 여기는 마찰이 여기는 있는 빗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 B가 Q를 EV의 속력으로 통과하여 P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마찰이 있으니까 처음 속력이 EV다가 원래대로라면 더 빨라져야 되는데 지금 V로 도달한 거 보니까 뭔가 에너지를 빼앗겼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때 질량은 각각 m과 2m이다. 이때 B가 요 물체가 Q에서 P까지 운동하는 동안, 요 마찰면을 지나가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감소되었냐를 묻는 거거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높이를 h라고 둘 때 그냥 멀쩡하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상태에서 운동하는 요 A의 운동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서 이거를 B에 적용하는 문제거든. 자, 여기에 쌤이 그러면 A의 지금 가장 P점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가 P점을 높이를 0으로 잡을 때.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요걸 우리가 EK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정지했으니까 전부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화했다라고 보면 되거든. 이때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mgH라고 두고 우리가 이런 지금 물리량들을 그대로 쓰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EK랑 EP로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분의 1 mv 제곱 EK가 전부 다 EP로 변했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은 mgh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요거를 우리가 좀 간편하게 쓰면 EK는 EP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 상황에서 이제 B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B가 Q점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여기에서 잃어버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E라고 하자. 그럼 E만큼 잃어버렸을 때 내려와서 여기에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거거든. 그럼 일단 Q점에서의 B의 에너지는 일단 이 친구가 2분의 1 2m이야, 2m. 이 친구는 질량이. 그래서 2분의 1 2m의 4v 제곱이거든. 2v에다가 제곱을 씌우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는 일단 2분의 1 mv 제곱에 지금 몇 배야? 8배겠죠, 맞지? 그래서 이 친구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까지도 EMGH 요게 지금 Q점에서 가지고 있던 B의 역학적 에너지거든. 근데 여기에서 지금 E만큼 잃었어. 요 E만큼 잃어버리고 나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가 바닥에서의 2분의 1의 EM의 V의 제곱이 되겠네. 맞지? 이렇게. 자, 그럼 그때 우리가 문제에서 보니까 mv 제곱으로 지금 표시를 했기 때문에 mgh라는 거를 mv 제곱으로 고쳤으면 되겠지. 자, 보니까 우리가 지금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라 했으니까 emg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mv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서로 약분해가지고 4mv 제곱인 걸 알 수 있겠고 이 친구는 mv 제곱인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요 전체가 5mv 제곱에서 밑에 적을게. 제곱에서 이만큼 잃고 나니까 mv 제곱이 되더라 라는 말이겠지. 자, 그래서 그때의 요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4번 4mv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가 요 문제죠. 한번 지우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내가 말을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거든. 왜냐하면 이 용량 때문에 최대한 적은 용량을 올리고 싶어서, 만약에 이해가 안 가거나 하면 돌려봐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영상 속력을 좀 늦춰가지고 천천히 봐도 되니까 알아서 맞춰서 보길 바랍니다. 자, 그림은 물체 A에 물체 BC를 높이차가 지금 H가 되도록 실로 연결해서 A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놓으면서 움직여.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이 방향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자,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C의 높이가, 요 BC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C의 운동 에너지가 E0라고 했단 말이야. 자, 요 친구들이 높이가 같아지려면 요렇게 C는 2분의 1 H만큼 내려와야 하고 B는 2분의 1 H만큼 올라와야 되겠지. 자, 요 순간의 상황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있네. 순간까지. 자, 요 순간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얼마냐인 걸 묻는 거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짜임을 알아서 적용을 해도 풀릴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증가량이랑 감소량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을 때, 자, 일단 증가하는 값들을 세 물체가 지금 이렇게 한 실은 아니지만 전체의 하나의 운동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전체적인 보존을 봐야 되거든. 자, 일단은 증가하는 거는 세 물체가 같이 정지한 상태에서 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세 물체의 우리 그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일단은 있을 수 있겠지. 그거를 쌤님이 그때 얘기했죠. 운동 에너지의 그 변화량은 MA의 S,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과 똑같다라고 했거든. 세 물체의 알짜임이 한 일을 합쳤을 때 전체 질량 6m이라는 질량이 움직인다고 봐도 되겠지. 그래서 6m이라는 질량이 어떠한 가속도를 가지고 2분의 h만큼 움직이는 증가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수평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는데, BC 같은 경우에는 B는 증가하고 C는 감소하고 있거든. 그래서 B의 증가량 2분의 1 H만큼 갔으니까 mg 곱하기 2분의 H, 요만큼의 값이 이제 B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하겠지. 3m에다가 G의 2분의 H 값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문제를 보면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서로 옮겨가니까 A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G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뭐 운동 에너지 구할 때 다 대입을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 자, 보니까 이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E0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자, C의 운동 에너지가 E0라 했단 말이야. 그럼 C의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C의 질량에 C의 운동 에너지니까 알짜임이 한 일이겠지. 3분의 1G에 실제 움직인 2분의 H를 했을 때 요 값이 E0란 얘기거든. 그러면 E0는 2분의 1 mgH가 되겠지. 그치? 이대로. 자, 근데 이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됐으니까 우리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여기 구했었거든. 여기 요 친구잖아. 자, 이 친구 보니까 2분의 1 mgH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E0로 바꿔서 풀면 요 값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됐지? 풀만하지? 자, 그 다음 문제가 어려워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보통 쌤한테 이제 답을 물어봤을 때 요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보면 수평면에서 이제 운동하던 질량이 m인 물체가 언덕을 요렇게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마찰 구간을 2번을 지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뭔가 에너지를 빼앗기겠지. 자, 그때 보니까 각각의 속력이 존재를 하고 있고, 요게 지금 포인트네. 자, 마찰 구간이 1번, 2번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2에서가 1에서의 2배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1에서 잃어버린 에너지를 우리가 E라고 표현을 하자면 2에서 잃어버린 에너지는 2E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R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물었어. 자, 이제 막막할 텐데,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저 이 값이 얼만지도 뭐 알아도 좋고, 또는 뭐 이제 mgH라든지 2분의 1 mv제곱이라든지 이런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간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2분의 1 mv제곱을 EK라고 하고, mgH를 EP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값들을 한번 볼 건데, 자, 그러면 P점에서의 A가 아니고 저 물체, P점에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 우리가 요 지점을 기준점으로 할 때. 자, 그러면 P점에서의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인데 2v 제로의 제곱이니까 4EK가 되겠지.
그치? 자, 4EK에서 올라가면서 마찰 구간 1을 지나면서 이만큼 에너지를 빼앗겨. 자, 빼앗기고 나니까 Q점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EMGH, 그러니까 EEP가 되고 여기에 2분의 1 mv 제곱 EK가 되겠지. 자, 첫 번째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관계식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Q점에서 내려올 건데, 자, Q점에서 EEP 플러스 EK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내려오면서 마찰 구간에서 이번에는 EE만큼 에너지를 뺏기게 되겠지. 자, 그러면서 도달할 때 보니까 EK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관계식까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다가요. 여기. 뭐 어디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일단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 바로 풀면 요 친구 날라가니까 사실 요 친구와 요 친구 사이의 관계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P는 E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E 값을 어떻게 좀 소거를 해야 되니까 사실 얘는 크게 지금 밑에 봐도 V0로 표현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여기다가 이 P를 대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요 친구 우변 넘기고 요 친구 좌변 넘겨서 보면 이 K는 이 P다라고 하는 이제 관계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 대입을 때려 넣으면 아니다, 그 계산도 하고 때려 넣자.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에서의 속력을 구하려면요, 요 구간에서의 분석만 하면 돼. 맞지? 자,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EK 플러스 EH니까 EEP만큼 가지고 있었고, 자, 요 연두색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없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위치, 마찰을 지나기 직전에 요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 H 맞지? EP에다가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의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EK 다시로 두고 이제 문제를 볼 수 있겠지.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EK, EP 똑같은 값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V0로 표현되니까 뭔가 EK로 표현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EP 자리에다가 EK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보면 EK 다시는 요 친구 넘겨서 맞지? 요 친구 넘기게 되면 여기가 EP가 되고, 요걸 다시 EK로 바꾸면 EEK가 나오고, 그래서 2분의 1 mv 다시 제곱은 2분의 1 mv0 제곱의 2잖아, 맞지? 요 2.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날리면 v 다시 제로는 2v0의 제곱이고, 우리가 제곱을 풀어내면 v-는 루트 2v0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빈면 문제를 지금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잠깐 끊었다가 쌤이 다시 너희가 보기에는 바로 연결되어가지고 용수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서 있는 용수철 문제인데, 용수철 문제는 또 3개가 있거든. 아무래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이제 공식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것 같거든. 자, 봤을 때 그림 가는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질을 매달았을 때 이 부분이죠. 자, 원래 길이에서 L만큼 늘어난 상태로 정지해 있다. 그러면 지금 가 상태가 평형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가 상태가 평형점이기 때문에 정지한 물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mg랑 윗방향으로 당기는 탄성력 K 늘어난 길이의 L만큼의 요 지금 공식이 하나 뽑혀 나올 수가 있겠고, 자, 나는 가 상태에서 우리가 물체를 연지가래로 L만큼 더 내린 후에 가만히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물체를 놓게 되면 평형점을 우리가 대칭으로 얘가 지금 다시 L만큼 올라가서 요 사이를 왕복 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때 나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은 후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은 했는데, 쌤이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은 그 평형점에서 가진다고 했거든. 그 용수철의 원래 길이의 위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다시 가 위치로 왔을 때 그때의 이제 운동 에너지가 가지는 속력이 속력의 최대값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공식을 써보면 우리가 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수평면으로 잡고 이제 문제를 풀면 그렇게 되면 나아 지점 같은 경우에는 순간 정지한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어. 그리고 또 중력 포텐셜도 없거든? 나아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게 탄성 포텐셜인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그 2분의 1 KL 제곱이라는 공식을 쓸 건데 근데 나아 지점은 원래 용수철의 길이로부터는 2L만큼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요 공식이 아니라 2분의 1 K의 2L의 제곱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요 공식, 요만큼을 가지고 있던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물체가 올라가면서 가 위치쯤 왔을 때, 지나갈 때, 물론 속력이 이 방향으로 V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때 이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종류대로 한번 보면, 일단은 기준점으로부터 L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L만큼 올라갔지만 원래 용수철 길이에선 다시 여전히 L만큼은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2분의 1 KL 제곱이라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운동 에너지가 있겠지. 자, 요렇게 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MGL이나 KL 제곱 요 친구들을 통일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기를 보니까 K, L, M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MGL을 없애는 게 낫겠지. K는 살리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요 기역 관계식을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MG 대신에 이 KL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KL 제곱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다 넘기면 요 친구 4L 되니까 2KL 제곱은 KL 제곱 플러스 2분의 1 KL 제곱 플러스 2K이기 때문에 이때 이 K는 계산을 하면 2분의 1 KL 제곱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K 대신에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KL 제곱이다 라고 보고 우리가 V 말고 나머지 혹시 날릴 수 있는 건 날리는데 2분의 1 서로 날라가고 ME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V 제곱은 M분의 K의 L 제곱을 곱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제곱을 풀어주면 L의 루트 M분의 K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면, 요 문제가 쌤이 생각할 때는, 용수철 문제 치고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어. 한번 보자고. 요거는 충분히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니까 요번에는 용수철을 매달아가지고 지금 둔 게 아니고 A에만 용수철을 설치하고 나머지 2kg, 1kg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상태거든.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 용수철이 지금 늘어났을 거야. 원래 길이에서부터. 원래 길이에서부터 늘어났는데 얼마가 늘어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전체 잡아당기는 아랫방향으로의 30N 이라는 중력으로 지금 이 전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30N으로 당겨지는 상황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용수철이 지금 A를 잡아당기고 있는 요 힘 또한 30N이 되고 이 30N은 결국에 용수철의 KX라는 탄성력 값이 되거든. 근데 이때 K라는 지금 용수철 상수가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0을 집어넣고 X 값을 보면 X 값이 0.3m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용수철은 원래 길이로부터 0.3m가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 상황에서 실피를 끊거든. 자, 실피를 우리 끊는 순간은 B랑 A도 순간 정지했어, 그렇지? 자, 끊는 순간은 이제 C는 볼 필요가 없고 A랑 B 사이의 역학적 에너지만 보존이 되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C를 끊고 나서 이제 정지한 상태에서 둘 다 속력이 생길 거고 위로 땡겨 올라올 거니까, 그렇지? 속력이 생길 거고 그러면서 0.1m 정도 올라갔대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전체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를 하니까 전체 증가하는 에너지량이랑 감소하는 에너지량이 같을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때 이제 우리가 증가하는 값이랑 감소하는 값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증가하는 값 같은 경우에는 B가 0.1m만큼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요 친구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0.1을 우리가 10분의 1로 나눠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친구 여기에서 2줄만큼,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두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속력을 가지게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요 친구들이 이제 뭐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속력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2분의 1, 두 질량, 3kg에다가 V 제곱으로 그냥 두도록 합시다. 어쨌든 같이 가니까요. 자, 이 상황에서 요렇게 증가한 값들이 어떤 감소량과 같아지냐면, 얘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0.3m 늘어나 있었는데 0.1m만큼 줄었단 말이야. 그 말은 지금 이 상태에서 늘어난 길이는 0.2m가 늘어난 상태로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 이때 너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뭔가 감소한 건 알겠어. 근데 그 감소한 값에다가 2분의 1 kx제곱에 x제곱에 0.1을 넣으면 안 돼. 우리가 이때까지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은 그냥 그 값 그대로 집어넣었던 이유가 항상 정지해 있었으니까 변화량 자체가 0에서부터 시작하거든? 그래서 그냥 그 값, 나중 후에 그 값을 그대로 집어넣었던 건데, 여기는 원래 중력 포텐셜, 아니 여기는 원래 탄성 포텐셜이 존재했었거든? 그 했는 값에서 얘로 변했기 때문에 그 차이의 감소량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지점 같은 경우에 여기 가 지점에서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의 상수 K 대신에 100 넣고, 그 다음에 0.3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2분의 9줄이라는 가에서 탄성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고, 자, 나에서는 0.2m 늘어난 걸로 바뀌면서 2분의 1에 100에 100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뭐 2분의 4 줄이라는 탄성 포텐셜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분의 9줄에서 2분의 4줄만큼 줄었으니까 감소량을 따지면 2분의 5줄이 되겠지. 요 값을 집어넣어야지 정답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2줄 더하기 x 값이 2분의 5줄이 나오려면 2분의 3v 제곱 요 값이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각 분모의 2를 날리고 3v 제곱은 1이기 때문에 3을 우리가 우변 밑으로 넘길 수 있겠지. 그래서 v는 루트 3분의 1m/s가 된다라고 해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지. 요 부분이 주의해야 할 점이기 때문에 이것만 신경 쓰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탄성력 문제를 한번 보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길이가 4L이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탄성 포텐셜이 뭐 얼마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지를 봐야 돼. 자, 원래의 길이가 4L인 용수철. 자, 그렇단 말은 원래의 길이가 이렇게 4L인 상태가 탄성력이 없고 탄성 포텐셜이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힘을 줘서요, 요 지점까지 지금 멈춰놓은 상태야. 멈춰놓은 상태인데 얘를 놓는 순간 얘가 이제 확 튀면서 이렇게 뭐 왕복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이거로 힘을 작용하니까 용수철의 길이가 L이 된 상태로 A가 정지해 있대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나로 가니까 힘을 제거하니까 이 친구가 올라가면서 최대 5L까지 올라가서 또 정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왕복 운동하는 중에 다 같은 경우에는 2L의 위치를 지나가는 중이다라고 하거든. 그때의 V 값을 물었으니까 우리가 가 상황, 나 상황, 다 상황이 공기 저항이 무시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 mgl이든 또는 뭐 2분의 1 kl 제곱이든 공식이 두 개가 나와. 요거에 대한 통일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가와 나 상황을 한번 통일해 보면, 자, 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L로부터 줄어든 길이가 지금 총 3L이죠.
용수철이 줄어든 길이는 3L이거든? 우리가 기준점은 지금 가장 낮은 요 L 지점으로 잡을게. 중력 포텐셜 때문에. 자, 요 지점으로 우리가 잡고, 그 말은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잡은 기준점에서부터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때 용수철이 이제 압축된 길이가 3L이니까 2분의 1K의 9L 제곱이 되겠죠. 요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요 상태에서 지금 올라갔어. 자, 일단은 여기가 L이었거든? 여기가 L이었으니까 일단 중력 포텐셜 위치만 봤을 때는 여기로부터 4L만큼 지금 올라간 상태지. 그래서 4mgL이라는 중력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더하기, 자, 요 부분이 중요한데, 원래의 길이가 4L이었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L이야, L. 그치?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KL 제곱이라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가와 나 상태가 이렇게 두 가지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구분 지어봤는데, 결국에는 뭐다? 이 두 에너지의 크기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같다라고 우리가 뭔가 이제 식을 넘겨보고 하면서 값을 보면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을게. 4mgl 플러스 2분의 1 kl 제곱이니까 요를 이제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4kl 제곱은 4mgl이 되고, 그래서 kl 제곱에다가 mgl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가나 상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다와 같은 상황에도요, 탄성 포텐셜이랑 이 위치는 지금 h만큼의 L이지, L? L만큼의 높이도 가지고 있고, 용수철이 실제 이만큼 4L의 원래 길이로부터 2L만큼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선 지금 탄성 포텐셜이랑 중력 포텐셜이랑 운동 에너지까지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탄성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K의 4L의 제곱이고요. 바로 2L을 제곱 때렸어.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원래 기준점으로부터 L만큼 올라간 상태니까 mgl 이라는 이제 중력 포텐셜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이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중에 뭐 가든 나든 누구든 하나 집어넣으면 되거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 gl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k를 날릴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kl 제곱에다가는 mgl을 그대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에 있는 2분의 9 kl 제곱 대신에 2분의 9 mgl을 넣고요. 또 얘 대신에요, 날려서 2mgl을 집어넣을게. 됐지, 이대로. 자, 그렇게 보니까 값을 때려보니까 이거 3이고 2분의 6이니까 이 친구는 2분의 3 mgl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만 도출해야 되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제곱은 2분의 3 mgl이 되어서 각각 m과 분모의 2를 날리고 이제 v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그대로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gl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푸는 과정에서 정답만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값들이 있지. 그래서 그런 값들까지도 알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연력학 파트로 넘어가 볼 건데, 연력학 파트는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보기라든지 이런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일단 봅시다. 자,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과정을 이제 1, 2, 3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 과정에 따른 이제 변화가 생겨.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의 양이야. 그러니까 일이 지금 증가인지 감소인지 몰라. 일의 양인데, 우리가 얘를 통해 가지고 이런 표가 나오면 쌤이 Q 값이나 델타 U, 내부 에너지까지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문제가 조금 더 보기를 풀 때 수월하게 풀린다고 했었지. 자, 일단은
이 친구들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 증감을 한번 봐야 되는데, 부피가 증가하면 한 일의 양도 증가하고 부피가 감소하면 이를 받게 된다고 했지. 자, 첫 번째 과정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와 세 번째 과정이 등온 과정이래. 자, 등온 과정이라는 말은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 변화가 없다. 그 말은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다. 첫 번째랑 세 번째 과정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W 플러스 델타 U가 Q기 때문에 더했을 때 원 과정에서는 E를 흡수했고요. 열을 흡수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한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과정을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일이 없어. 이게 지금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치? 자, 부피 변화는 없는데, 대신에 네 번째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EE0이라 했거든. 그러면 이 EE0라는 값은 1에서 올 수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에서 얘가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 맞지? 자, 그런 경우에는 요 내부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량이 그대로 흡수한 열량으로 하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EE0만큼 이제 열을 흡수했다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문제인데, 자, 봐봐. 친구들,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순환을 하게 되면 그 순환하는 속에서 플러스 값이랑 마이너스 값이 같아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위치로 오기 때문에 온도가 다시 같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증가하든 감소하든 결국에는 같이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 3을 못 건드니까 2번에서 플러스 2E0가 된 만큼 마이너스 2E0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 그대로 방출한 열로 가서 마이너스 2E0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억에 첫 번째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 첫 번째 과정에서는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이 빵이 아니고 3E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2번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2E0는 4번에서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2E0보다 작다가 아니고 같다가 되겠죠. 이미 기역,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라는 사실은 알 수는 있는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은 0.4이다. 뭐 Q값만 보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 Q값에서 처음에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흡수한 열은 Q값 중에서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값만 넣을 수 있겠지. 그래서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게 5E0고, 그 다음에 전체 흡수한 열에서 이제 요 방출한 마이너스 값에 해당하는 전체 3E0만큼을 빼줘야 되지, 맞지? 요렇게 하니까 5E0분의 2E0가 나와서 0.4라고 볼 수가 있겠네. 요렇게 풀면 요런 문제도 깔끔하게 정답이 2번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피 압력에 대한 그래프 해석을 유연하게 할수록 좀 빠르게 푼다고 볼 수 있거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같이 서로 다른 열기관에서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가 이렇게 순환을 해요, 한번. 자, 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가에서 C에서 A로 갈 때는 등온이야. 근데 나에서 B에서 A로 갈 때는 단열이란 말이지. 됐지? 자, 그런 과정이다.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에 한 일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했거든. 근데 요거는 뭐 사실 저 문장이 없어도 요런 지금 그래프 모양의 밑넓이를 구했을 때도 충분히 알 수가 있지. 요만큼의 넓이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라 했으니까, 그치? 자, 이때 기억 같은 경우에 자, 기체의 온도를 물었거든. 자, 봐봐. 우리가 똑같은 A 지점으로 시작하니까 A에서의 온도가 T라고 하자. 자, T라고 할 때 이 친구가 B로 가거든? 자, B로 갈 때 보니까 부피는 증가하고 압력은 일정해. 자, PV는 T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이 일정하다는 말은 온도가 증가했단 말이겠지.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해요. 이렇게 대문자 T로 적어줄게. 심지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외부의 일도 하고 지금 W도 증가하고
델타 U도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AB 과정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라 보면 돼요. 이 과정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흡수밖에 안 해. 자, 그 상황에 심지어 AB로 똑같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흡수한 양이 지금 가와 나가 같지, AB 과정에서는. 자, 근데 이제 BC와 BD를 보니까 일단은 부피가 지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만 내려가거든? 그 말은 온도도 내려가겠지. 즉, BC 과정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야. 근데 얼마를 방출하는지 몰라. 자,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A로 가는 과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등온 과정인데 얘는 부피가 줄어들었지. 부피가 줄어드니까 여기에서도 뭔가 열이 방출됐을 것이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엔 단열이니까 열 출입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온도를 보면 봐봐. C에서 A로 가는 과정이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온도가 변하면 안 돼. 그 말은 C도 결국에는 A랑 같은 T라는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봐봐. D는 단열 과정인데, 단열 과정에서 지금 부피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지. 우리가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부피가 감소하면 1이 감소하고,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감소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줘야 돼. 그 말은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올라갔다 보면 되거든? 그러면 D는 애초에 A의 T라는 온도보다는 더 작은 온도였겠지. 그래야지 온도가 증가하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D에서보다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니은의 열 효율은 우리가 전체 흡수한 열분의 한 일의 양인데, 지금 가랑 나랑 흡수한 열 구간은 AB밖에 없어. 즉 얘들이 흡수한 열량은 지금 같아. 가도 나도.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흡수는 했는데 일을 조금 했고, 나 같은 경우에는 흡수를 했는데 가보다는 한 일이 많아. 그러면 분모가 같을 때 분자가 큰 나가 더 열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나의 열기관이 가의 열기관보다 크다라고 보면 되고, 자, 디귿에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에 방출한 열이거든요. 자, 요거 똑같이 우리가 QH-QL은 W라는 공식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QL은 QH-W인데, 그럼 우리가 QL이 크려면 얘가 똑같을 때 얘가 작을수록 얘가 커지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W 값이 작은 가가 방출한 열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는 방출한 열이 크다라고 봐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열역학에서의 나름의 이제 어려운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열역학 문제는 지금 다 고3 문제고요. 그냥 역학적 같은 경우에는 고2와 고3이 섞여 있다라고 보면 돼. 진짜 고3의 3점은 역학적 에너지도 진짜 어려워. 자, 그림과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 안에서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가 지금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데 같은 부피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피스톤은 정지해 있었어요. 자, 피스톤이 정지해 있단 말은 봐봐. 자, 고정된 금속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거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금속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 출입이 가능해. 요 관계가. 맞지? 근데 또 문제는 뭐야? B와 C의 압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고정시켜 놨으니까. 자, 근데 여기 요 친구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요 친구는 고정하지 않았는데도 일정하다는 말은 A랑은 B의 원래 압력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B에다가 열을 가했거든? B에다가 열을 지금 가하니까, 요거를 가하니까 이제 B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여기 정지를 했다. 또 정지했다는 거 보니까 뭐 A, B 사이에는 뭐 압력이 변했을지언정 같은 상황에서 압력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A와 B와 C와의 상황을 다 볼 건데, 이 상자에서 단열된 구간이랑 단열되지 않는 구간을 구분 지어서 봐야 돼. 스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하나 고정값이 있는 친구부터 해결을 하는 편이거든.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열됐으니까 열 출입이 없을 거야.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열을 공급한 이 Q라는 열이 C한테도 충분히 갈 수가 있어. 얘도 열을 흡수할 수 있는데 상황을 한번 봅시다. C부터 한번 보면요. 자, C를 보면 일단은 부피의 변화가 없거든.
부피의 변화가 없는데 이 친구는 일단은 단열되지 않았으니까 B로부터 열을 받았어. B로부터 뭐 조금은 받았을 거야. 이게 1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고정되지 않으면. 이게 단열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열을 흡수는 조금 했을 건데, 근데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한 일은 없고, 그렇다면 전부 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데 쓰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온도가 올라갔고, 그렇다면 압력도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열되었기 때문에 열 출입이 없어요. 열 출입은 없는데 부피가 지금 줄어들었지.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일의 양이 감소했고 감소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겠지. 그래서 온도가 증가했을 것이고 그러면 압력이 증가했겠네. 자, 마지막 B를 보면 B 같은 경우에는 열도 받았고요. 열도 받았고요. 부피도 증가했고요. 그치? 자, 보니까 부피도 증가했고, 자, A랑 B는 압력이 같이 가야 돼. 저 피스톤이 결국에는 다 정지하니까. 그래서 B도 A만큼 똑같이 압력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B의 온도도 증가했을 거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보면 A의 온도는 증가한다. A의 온도 증가했고요. 기억. 자, 그 다음에 니은의 C의 압력은 증가한다. C의 압력 증가했고요. 자, 디귿이 이제 포인트죠. 자,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가 한 일과 같다 했거든. B가 한 일과. 자, 봐봐.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A와 B의 부피 변화량은 똑같아. 요만큼이 A는 감소했을 거고 B는 증가했을 거야. 자, 근데 둘 다 압력의 크기는 어때? 압력의 크기는 똑같죠? 그러니까 얘들의 한 일의 양 P 델타 V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만 다르지 사실 그 자체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 상황을 봤을 때 A의 한 일과 받은 일과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일의 크기 대신에 B의 일의 크기를 넣어도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가 한 일과 같다가 정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번외편으로 그러면 저 주입한 열, 저 Q는 어떤 값을 더한 거냐면 지금 전체 Q를 봤을 때 얘는 지금 변화가 없고 맞지? 요 친구, 그 다음에 요 친구, 얘 친구 같은 경우에 봐봐. 요렇게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B의 지금 한 일의 양이랑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랑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에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단열이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요 안에서의 모양만 봤을 때는 둘 다 온도 올리고 부피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한 일의 양과 둘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연력학 문제였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특상이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 내 목표는 이게 1시간 이하로 끝나는 거였거든? 이 풀이가.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자, 봅니다. 분필 날리는 게 심해요. 자, 관찰자에 대해서 우주선 A가 플러스 X방향으로 속력 0.8C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0.6C로 운동하고 있을 때 표를 보니까 지금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관측한 내용량 요 친구 기준으로 자, 우주선의 X축과 나란한 방향의 길이 요 길이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자, 요 길이가 A와 B가 서로 같다 했거든. 자, 봐봐. 만약에 얘들의 고유 길이가 같다면 빠를수록 관찰자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이 많이 되는 건데 고유 길이가 같다면 A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짧게 보였을 거야. 근데 지금 수축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길이가 같아 보인다는 거는 A가 기존의 고유 길이가 더 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는 실제로 예를 들어 고유 길이가 LA, LB라고 했을 때 고유 길이 값은 A가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실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기억에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친구의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A가 더 빠르게 0.8cm로 움직이니까 B보다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니은에 우주선의 X축과 나란한 방향의 고유 길이는 A가 B보다 길다. 자, 디귿에 B의 관성계에서 B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B 입장에서는 요 친구들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미 얘는 발사했는데 얘가 땡겨오는 P면이 더 금방 닿을 거기 때문에 Q보다는 P가 더 먼저 도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요. 요 문제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 같고, 요 문제의 디귿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던데, 요거는 실제 3학년 형아들도 어려워해요. 내가 이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었는데, 원래 이 정도까지 난이도는 낼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가져오다 보니까. 자, 봅니다. 자,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원 PQ가 정지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봐봐. 이번에는 아까 문제는 봐봐. 광원에서 여기서 빛이 출발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는 얘 빛 하나에서 뿜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동시가 아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관찰자든 A, B든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거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PQ에 도달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자, 근데 그 다음 상황을 보면, 그 다음 상황은 봐봐. PQ에서 A를 향해 가지고 동시에 왔어. 자, 여기에서 뿜는 거랑 여기에서 뿜는 거 빛 자체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A를 향해 가지고 동시에 방출된다 했을 때 여기에 동시에 빛이 도달하는 상황이 B도 동시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 입장에선 이번에 A에 닿는 빛의 두 개가 다르게 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빛이 출발할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하는지가 달라지거든. 보통 이런 문제들은 고3 가서 수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보면 자, 0.9c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A의 관성계에서 A에서 PQ까지의 거리는 각각 L로 같고 PQ에서 빛이 A를 향해서 동시에 방출됩니다. 그 말은 A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동시에 A가 빛을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B 입장에서도 얘들이 빛이 언제 누가 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관측되는 그 중심에서의 동시성을 가져야 돼. 아까 문제에서 한 가운데서 동시에 나가는 것처럼 얘도 한 가운데로 동시에 들어오긴 해야 돼. 자, 그럼 일단은 기억에 A의 관성계에서는 A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B가 자기보다는 시간이 느리게 가겠죠. 자, 니은 같은 경우 봐봐. 자, B의 관성계에서는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래.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자, B 입장에서는 얘가 뒤로 가는 거잖아. 얘가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빛을 내뿜고 나서 A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A보다는 B 입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금방 빛이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 C분의 L은요, A 기준에서의 도달하는 시간이거든. 빛의 속력분의 실제 자기가 측정한 거리. 그러니까 A 기준에서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C분의 L이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먼저 도착하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보다 작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에 자, B의 관성계에서 자, B 입장에서도 PQ에서 어디에서 이 광원이 다르니까 어디에서 먼저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A에 동시에 오려고 하면 자, 얘가 뒤로 가는데 얘가 뒤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가져왔지. 자, 뒤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있어봐. P에서 A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P에서 A니까 얘가 빛 쏘고 오니까.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 빛이 쏴지고 얘는 멀어지고 얘는 가까워지는데 얘한테는 동시에 와야 돼. 그 말은 먼 길이었던 Q 입장에서는 P보다는 먼저 쏘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되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디귿이 굉장히 어려운 보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다. 자, 마지막.
관찰자 이제 A에 대해서 A에 대해서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각각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뭐 L1, L2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 친구들이 조금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고유길인데 값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걸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보니까 B의 관성계에서요. 광원에서 또 중심이 광원 하나야. 그러면 쏘는 게 동시라는 거는 A와 B가 똑같아야 돼. 자, 쏘는 빛이 PQ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대요. 자, 원래 길이가 같았으면 B 입장에서는 얘들이 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Q가 먼저 닿고 그 다음 P가 닿거든. 근데 이게 동시래. 그 말은 먼저 닿아야 되는 Q의 실제 길이가 더 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L1보다는 L2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에 A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반사된다. 그 말은 어디를 먼저 갔냐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길이가 P가 더 짧으니까 반사는 P에서 먼저 반사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빛이 광원과 Q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 했거든. 자, 그럼 봐봐. 요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의 기준에서는 요렇게잖아. 요렇게. 근데 B의 기준에서는 갈 때랑 올 때가 좀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어차피 봐봐. 어차피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지금 오긴 와야 돼, 얘도.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시간은 움직이는 친구가 시간이 지연이 발생한다 했잖아. 그치? 근데 A의 관성계 입장에서는 같이 정지한 친구고 B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왕복하는 시간 자체에서는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그래서 조금 A의 관성계가 예를 들어 뭐 5초가 걸린다면 실제로 B의 관성계에서는 작아지겠죠.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이 발생하니까 맞지? 그래서 그렇게 발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보통 디귿 같은 게 지금 좀 어려운 거죠. B는 시간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보통 지금 특성이 같은 경우에는 쌤이 출제한 문항보다는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와 있는 게 요 고난이도 문항의 특성이고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출제한 문항과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출제한 문항과 비슷한데 연계율을 조금 최대한 낮추려고 했거든요. 변별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특상이 문제를 너무 쉽게 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특상이보다는 이런 연력학이나 역학적 에너지에서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를 잡으려고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이제 전체 역학의 단원을 끝냈는데 1학기 동안 수고했고 기말고사 잘 치고 이제 2학기 때도 조금 더 재밌는 전자기 파트, 화동 파트 실험을 하면서 한번 지내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